스타파 최기훈입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에 규탄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보면 문제거리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이 교학서 교과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크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일제시대에 대한 미화입니다. 일제시대를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시켜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를 미화하게 되면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하고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제 이승만을 상당히 영웅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승만은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에서 탄핵당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받고 독립운동가에서 탄핵받고 심지어는 박정희한테도 부정당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해도 이만저만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요. 요즘 국내 상황을 보면 요거 살짝 아주 조금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투쟁의 역사가 맞지만 역사책은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고 말이죠. 교학사 교과서 문제, 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역사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빨갱이 사냥, 즉 이념 대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굴종과 전쟁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였고, 강요를 이기지 못한 이들은 이에 따랐다. 문제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288쪽의 내용입니다. 일제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친일한 게 아니라는 친일파들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 최남선에 대해서도 잘한 점도 있다며 이른바 공과론을 들고 나옵니다.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주면 좋을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공과론이 수구 세력들이 일제의 식민지 공략에 앞장섰던 박정희와 백선엽 등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해 개발한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무려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근현대사 부분이 20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이미 10여 년 전에 정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제주 4.3 사건은 남여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이라는 관변 측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대목에서는 과연 대한민국 역사책인지 일본 역사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생각해보기란에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기 과제 같은 것들을 던져 놓으면서 객관적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고바야카 히데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교사나 학생들이 알지 못하면 이래서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동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쓴 고바야카 히데오의 이게 원래 자필을 쓴 거예요. 자필을 쓴 회고록인데 그 제목이 민후 조락 사건이에요. 여기에도 이 고바야카 히데오가 왕후라는 표현을 써요. 민후라고 씁니다. 민후, 조락이라는 것은 왕이 죽는 것을 조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민후를 왕후라고 하지 않고 다시 교과서에는 민비 조락 사건으로 또 바꿔놓았습니다. 이 같은 친일 시각이 강조된 교학사 교과서가 통과되자 제일 기뻐한 쪽은 당연히 일본이었습니다. 검정 직후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가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애국 지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어 극우 성향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이 나섰는데요. 한국 교과서 문제 반성해야 라는 제야의 칼럼을 통해 그동안 일본 후소사 교과서를 비판해온 한국이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함으로써 일제의 식민 지배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나섰는데요. 역사 정의 실천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를 위한 국민 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먼저 왜곡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역사 교과서를 빼이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겠다. 친일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이 결여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 교학사 교과서 45종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이번에는 교학사를 중심으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교학사는 언론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며 문제의 역사 교과서 출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뒤 이번에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나서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은 종북 세력이라며 소위 역사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7종 교과서가 모두 다가 인민위원회의 운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은 우파 세력, 친일파, 지주, 자본가 세력 등등으로다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도 세력들을 이와 같이 매도하면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이 세워져야 됐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러한 교과서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과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교학사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저자들의 뻔뻔함과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문제 교과서를 검증해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들의 든든한 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북 좌파들의 사관에 의하면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 이후 지금까지 65년은 우리 5천년 민족사의 가장 큰 발전을 갖다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전 세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를 가지고 이 종북 좌파들은 부끄러운 이 역사다 이렇게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새누리 김무성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며 이른바 역사전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정원 게이트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새누리 측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좌성향이라고 하는데 유독 우성향 교과서 하나만 문제 삼는 것은 산업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지지를 통한 이른바 역사전쟁을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일제의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수구 매체의 에이스 조선일보가 거들고 나섭니다. 조선일보는 교학사 교과서 한 권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교과서 7종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판할 게 없었는지 교학사 교과서를 뺀 나머지 교과서들이 대기업의 독점 등 폐단을 부각했다며 조집니다. 재벌들과 사돈관계로 얽혀있는 대한민국 수구 매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인데요. 대기업의 폐해를 지적한 게 마치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는 논조입니다. 조선일보를 은퇴한 언론인 조갑재 씨도 거듭니다. 전형적인 빨갱이 사냥 수법입니다. 이 교과서를 탈북자한테 보여줬더니 다 읽고 나서 한마디가
이거 북한에서 써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진 자체가 정교조 교사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거의 비판하지 않아요. 친일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졸지에 빨갱이 취급을 받게 생겼다며 시민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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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선언 전국 학부모 회견이라는 제목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호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상황이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친일파의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원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일파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역사교과서를 좌우의 논쟁으로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좌우의 논쟁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않은 양심의 문제의 논란의 일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자녀들에게 교학사 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어떤 문제를 담고 있고 그것으로 배우면 당장의 수능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왜 그게 올바르지 않은지를 학부모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들, 저희 회원들을 통해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게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불채택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냐고 했답니다. 그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걱정 마세요. 김 의원님, 새누리당이 안 나서면 일본이 나서 보호해 줄 겁니다. 라고요. 김무성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는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한국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사 한국 교과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시각도 문제입니다만 이 책으로 공부했다가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이나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류가 많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 한국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시대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담긴 게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진실만 이렇게 꽉 알차게 꽉 담아놓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이 가운데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을 다룬 부분, 소총을 맨 앳된 소년병의 사진, 사진의 주인공은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해 그해 8월에 전사한 학도병 이유군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인물은 학도병 이유군이 아닙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그해 8월, 한여름에 전사한 이유군이 두꺼운 털모자와 빡빡한 외투 복장으로 총을 메고 사진을 찍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사진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은 미상, 엉뚱한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 교과서의 262쪽, 조선청년연합회의 결성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초대 주필인 장덕수가 동아일보에 쓴 글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 글이 실린 1920년 7월 12일의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보니 글쓴이는 장덕수가 아닌 북청조우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장덕수가 쓴 글이라고 옮겨놓은 겁니다. 조우라는 사람이 무명인사도 아닙니다. 당시 신문을 검색해보면 꽤 많이 나오는 함경도의 북청이라는 데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신간의 운동을 벌이고 1933년에 일제경찰에 잡혀서 고문을 받은 끝에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 순국입니다. 이런 분의 글을 장덕수의 글이라고 버젓하게 왜곡해서 올려놓는 이런 자태가 엉뚱한 사람을 사진의 주인공으로 쓰고 글쓴이의 이름까지 바꿔버린 이 교과서. 그런데도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교수 2명이 집필을 주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명희 교수는 석 달 전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집필 기준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그 민족사의 큰 흐름과 관련되는 주요한 팩트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자. 그러나 그가 주도한 교과서엔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 3일 분석을 하던 끝에 전문가 집단들이 취합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중대한 사실 오류, 왜곡, 과장, 축소, 누락, 심각한 편파 해석, 그다음에 표현이 부적절한 것들. 먼저 수치 오류. 332쪽.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81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1972년 11월 7일 월간경제 동향보고. 여기에는 198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발견됩니다. 결국 당시 국민소득 목표는 1,000달러. 그런데 지필지는 이를 무려 10배나 부풀린 겁니다. 중요 사건의 연도를 틀리게 표기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교과서 354쪽.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된 사항들은 1945년 2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 발표된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 재확인됐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1945년 2월엔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오류입니다. 45년 2월에는 얄타 회담이고요. 포츠담 선언은 45년 7월입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시험 낼 때 제일 만만한 게 다음 선언을 시대 순으로 놔야 하면 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틀립니다. 이거 교과서 문제 못 냅니다. 이거. 네티즌들이 만드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베낀 대목도 자주 보입니다. 교과서 292페이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키피디아 김성수에 관한 설명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252페이지의 고종 독살설에 관한 설명도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베끼면서 같다를 같으며 했다를 하였고 등 어미만 살짝 바꿔 실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베껴온 것으로 추정되는 교과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과서의 사진 및 인용자료 출처를 살펴보면 위키피디아, 구글, 네이버, 네이트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제시하는 561건의 인용자료 가운데 무려 327건의 출처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반면 다른 한국사 교과서는 아예 인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30곳 미만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위키피디아는 오류가 많은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레포트를 학생들한테 낼 때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면 100% F입니다. 위키피디아 스스로도 위키피디아에 실린 내용은 관련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작성한 것이 많고 저급하거나 논쟁거리가 될 만한 편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의 확실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교과서에 위키피디아에서 베껴온 글이 많다는 것을 본 학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들은 건데 되게 황당해요. 왜 황당해요? 사실 이렇게 배우는 학생으로선 가장 정확하고 바른 사실에 기반한 걸 배우는 게 사실 맞잖아요. 심지어 교과서 293쪽에 이승만의 단파방송이라는 글의 출처는 네티즌들이 패러디물을 자주 올리는 사이트 DC 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책임지는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도 오류가 많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주어진 지필기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날짜를 착각한다든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맡긴 심사위원들도 주어진 기간이 너무 짧고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못 잡아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책임은 검정위원들에게 떠넘깁니다. 최종 감독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 그게 심사위원들 점수에 80점 이상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탈락시킵니까? 국사편찬위원회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봐주기식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뉴라이트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러나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문제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친일파를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각했으며 이승만과 박정희의 과오를 합리화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김경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부분은 모두 68쪽입니다. 여기서 절반가량인 35쪽이 독립운동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이승만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12쪽에 등장합니다. 이승만이라는 단어는 36번 나옵니다. 반면 김구는 8번, 안창호는 본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윤봉길 사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사진은 무려 5장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을 띄우게 한 겁니다. 뭐 이승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일정한 수준을 지켜가면서 띄워야지. 이거는 금도를 벗어난 수준의 이승만 띄우기입니다. 미화입니다. 이승만은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됐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교과서로서는 이례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현대 정치인을 영웅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필장의 대장품이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승만의 비중이 김구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상에서도 그렇고 광복 이후의 위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상도 그렇고. 반면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축소가 눈에 띕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한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당시 외신인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반민특위 습격을 명령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국가기관을 유린하고 친일 청산을 가로막았던 행위를 이 교과서는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승만 구하기는 4.19 혁명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4.19 혁명은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의 항의에 발생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해 이승만과의 연관성을 애써 가립니다. 이승만 정권이 이제 그 십몇 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모든 국민한테 쌓여있던 거죠. 나라 상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국민의 그 감정이 계속 쌓여 있다가 이게 폭발한 건데 그 내용만 앞에가 빠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친일 인사들을 미화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에 대해서는 일제에 저항했다는 설명만 이어지고 일제에 동조한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인사로 공식 분류됐으며 김성수의 유족들이 낸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해 친일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일파만 친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의를 협력했다. 모든 민족이 다 친일의 공범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가 하면 또 지금 학계에서는 거의 폐기되다시피 한 강압서를 들고 나옵니다. 강압회의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시대의 교통통신의 발달로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도시가 발달하고 성장했다고 기술합니다. 다른 교과서들이 철도가 물자를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일본인이 도시를 장악했다고 서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언론인 지지통신은 교학사 교과서에 나온 표현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이론, 즉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는 설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거 보고 얘기한 겁니까? 그 악의적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 유도해가지고 선물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근대화시켜줬다 이런 논술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희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16 혁명은 학생들도 지지하고 시민들도 지지했습니다. 5.16 쿠데타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도 눈에 띕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만 연표에 넣는가 하면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이른바 5.16 혁명 공약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는 조항만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5.16 쿠데타를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인정했고 육사생도가 지지 시위를 했으며 미국도 곧바로 인정했다고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사생도들은 전두환 씨가 시켜가지고 지지 성명 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명령에 죽고 사는데 육사생동이 지지 시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진압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반면 4.3과 5.18 같은 민주화 운동은 그 의미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군경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않고 경찰과 우익 인사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된 4.3 사건의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5.18에 대해서도 시민군이 도청을 점거한 뒤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익이나 경찰의 희생은 이렇게 과장을 하고 많이 죽었다 하면서 민간인 희생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한 8대2 정도 지금까지 확인된 거면 그렇습니다. 더 많은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그냥 뒷줄에 그냥 한 것.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 등 최근에 집권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북 유화 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기회를 줬다. 법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에 모두 성공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전문학자들의 연구 논문과 저서를 다 수렴해서 가장 공감대가 큰 내용을 쓴 결과이거든요. 권력에 깃들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그 현행 교과서들의 내용을 뒷받침해준 수없이 많은 논문을 쓴 학자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현행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배우는 공식 교과서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류가 많은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교과서 검정 과정의 문제점을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 심의 과정은 어땠을까?
2011년부터 교육부의 유임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았지만 답변을 미룬 채 출입을 막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뭐 자리 안 계셔요 지금. 나가주시죠. 지금 일단 나가주시죠.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사 자료가 많아서요. 네. 검정 과정에 참여한 연구위원과 검정위원들도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다음에 통화하죠, 뭐. 예, 죄송합니다. 내용을 원래 얘기를 하지 않기로 여러 가지 심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 다른 데서 말씀드리죠. 지금 저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거를 좀 못합니다. 해외에 출장 갔다고 비서분께서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검정위원들이 안목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또 잘못 이해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는 생각하세요? 그 검정심사위원들도 그런 안목은 다 가지신 분이라서 심사위원들의 그 평가 결국은 이제 합격을 일단은 존중하는 입장이죠. 난 내용을 떠나서 아주 사소한 오류들이 좀 많이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도 좀 있어요. 그만하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좀 공개적인 어떤 그런 과정도 없이 7명의 검정위원이 뭐 독자적인 뭐 검정 기준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거를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또 수정 요구를 해온 결과를 또 얼마나 높이 평가를 했는지 수정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과정은 실제 어땠을까? 지난해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과정은 통상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연구위원이 오탈자와 내용 오류 등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 단계인 연구과정.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하는 검정과정. 그리고 최종 감수과정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이번 검정과정에는 최종 감수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감수과정이 사실 좀 빠져들었어요. 왜 예산이 없느냐 그렇게 했더니 국회 예산이 상정됐는데 삭감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진위간에 우리한테 할당된 예산으로는 감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 최종 검수 과정을 아예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제 무리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지적해요. 무리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사편찬은 그 주어진 조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시대별로 1명 정도의 연구자만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시각의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늘려야죠. 늘리고 검정 기간도 너무 짧았고요. 검정 기간이 저희가 그 안에서 전부 건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모든 면이 완벽하게 스크린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더구나 이번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각종 오류 등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 검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검정 연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400개 정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한두 끝도 없는 지적사항이 나와갖고 그걸 간추려서 줄인 것만 한 400개 정도 나왔어요. 엑기스만 줄여서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그걸 줄인 게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면 많이 나온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실제 지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과서의 집필자가 역사 해석의 문제라며 수정을 거부해버리면 그뿐입니다. 검정 과정에서 지적사항은 말 그대로 수정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또 그런 많은 지적사항들이 충분히 수정 보완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검정을 통과한 형태가 되니까 좀 제가 연구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는 교수 2명과 현직 교사 등 모두 6명. 이 가운데 대표 집필을 맡은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각각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과 현재 회장 출신입니다. 특히 이명희 교수는 지난 9월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역사교실에 초청 연사로 참여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함량 미달의 부실 교과서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교학사 측은 해당 교과서의 발행 취소를 검토하고 있고 교육부는 부랴부랴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권은 유독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집권 여당 실세의 주도로 대규모 역사교실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편파적이고 오류투성이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과서로 수능 공부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의 핵심은 뉴라이트의 시각을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다 보니 수많은 사실관계를 비정상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는 실감이 덜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에 모두 성공했다고 평가한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깬다는 느낌입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뉴라이트 성향의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한국 사회를 좌파가 장악했다. 이대로 두면 10년 내 우리 사회가 전복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교육 언론계의 70%가 좌파라고 했는데요. 권력이 장악한 공영방송과 보수가 지배적인 신문시장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 학자로서 사실을 분간할 줄 모르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일본인 학자는 교학사 교과서의 사관이 일본 내에서 지탄받아온 후쇼사 교과서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즉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이런 엉터리 교과서가 합격되지 않도록 검정 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예 뉴라이트 핵심 학자를 핵심 직책에 앉힌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실세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도 뉴라이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교과서 파동을 좌파와의 역사 전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과 역사 교과서가 이념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현역 의원 98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 모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최근에요 의원님께서 그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종북 좌파, 종북 좌파. 예,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발언의 진위는 뭔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오늘 궁금해요. 이거 물어 이거 공권력 항의. 그거는 역사 교실 내일 모레 와서 물어보고. 김무성 의원은 뉴라이트 교과서 파문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11일 해당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입니다. 이명희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교육계와 언론계, 연예계에도 7대3으로 좌파가 장악해 10년 내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저술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이념 투쟁의 진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역사교실에 교학사 저자가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념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지 않다라는 올바른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꾸 반대쪽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자꾸 이야기하면은 내가 뭐라 하겠냐. 아니, 워낙에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오늘 공권력 확립 관련해서 하나만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김무성 의원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사회적인 안정이 유지되려면 강력한 지도 체제가 정말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 유신을 통해서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박 대통령은 2008년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대한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었다. 이 책의 출간은 훗날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뜻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대한교과서 집필 역시 이명희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잡자!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은 바른역사 국민연합을 결성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10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바른역사 국민연합은 300건에 가까운 사실 오류와 표절, 친일 독재미와 의혹 등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를 명품 교과서로 규정했습니다. 이 교과서를 폐지하자고 하는 서명을 또 한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종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의 교과서들은 친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존 교과서. 그러니까요. 그럼 교과서가 친북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역사학자들이 친북주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영향력을 받은 거라고 봐야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전략전술에 이 포섭된 일부 사람들이요. 저는 교육계,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까지 엄청나게 많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까지요. 지금도요? 네, 그럼요. 이들은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엄청나게 퍼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결국 한국의 시민 세력들이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인데 그걸 북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좀 병적이다. 사물을 북한 위에는 또는 반공 위에는 논리를 전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북 좌파로 한다면은 본인들 위에는 전부 다 대한민국 그럼 90%가 다 종북 좌파란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뉴라이트 교과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유영익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이라는 저서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협임에 틀림없다라고 써 이승만 예찬론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의 16대 할아버지가 영령대군이고 그 형님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그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일본의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기존의 교과서를 전부 자학사관이다. 자기 역사를 학대한 사관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직접 교과서를 써서 지규샤나 후쇼사 교과서를 써서 그걸 학교에 배포한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한국의 뉴라이터들은 그대로 본따서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보수 세력이 장기적인 집권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어떤 사상적인 이념의 어떤 그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심지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평가를 받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뒤 일본 사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판해온 지식인들은 우려하는 반면 미화해온 극우파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뉴라이트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마치 아베 총리 정부가 극우 성향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역사 전쟁을 하는 상황과 판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도쿄 신바시 거리. 여기서 만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교과서 파동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でしたら韓国の方で新しい歴史教科書っていうものが出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ようなニュースとか報道はご存知ですか？いやー、ちょっとまだ見てないです。まだ見てない。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한국 교과서 문제를 보도한 곳은 우익성향 산케이 신문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접한 일부 일본인들은 반가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한국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今までは全部反対だったもんね。日本はダメだって侵略したとかって言われてたよね。反対しないんだから、嬉しいとは言わないけど、よろ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처럼 한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왜 비판을 하냐. 한국에서도 드디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구나. 군수노동과 종군위안부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은근히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반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 한국 전문 기자는 일제시대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식의 논리가 한국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을 잘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철도가 깔리고 쌀 생산량이 늘었다는 배경에는 일제에 수탈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한테 말이죠. 뭔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자에게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충고하는 묘한 풍경은 취재 내내 계속됐습니다. 일본의 전후보상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일본인 노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自分たちにとって必要な開発はするんです。植民地支配の側。でもそれは住民にとっての開発なんだろうか。こういう視点で考えるときに、ただ一般的にその道路を作った開発したダムを作った。それで日本の植民地支配を免罪すると、ないしは良かったというふうにその評価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危険な考え方だと思います。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이라 불리는 대한교과서를 집필한 한국 학자의 말과는 대조적인 관점입니다.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후쇼샤나 교학사 같은 교과서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노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過去のきちっとした歴史事実を掘り起こしてそれを清算した上で進んでいかないとなんかいろんなものが曖昧なんです。日韓の場合に一番問題なのは曖昧な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教科書はその曖昧さの中で出てきていると思う。 한국 교과서 논란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영모, 즉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애초 약속과 달리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申し訳ないんだけれども、しかしながら日韓のね本当の親善を深めるためには事故を起こ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ね。インタビューするのがなんで事故なんでしょう。いや、それは場合によってはどんな事故になってつながるかわかりません。今の日韓関係を考えてください。 교학사 교과서를 주도한 한국의 뉴라이트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묘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6時に呼び出します。なんとも言えないよね、それはね。まあそういうことでね、ちょっと申し訳ない状況を作ったことはお詫びするけれども。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른바 역사 전쟁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후쇼샤 등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 운동을 벌여온 교과서 네트워크의 타와라 대표는 그 유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뉴라이트は前のイ・ミョンパク政権、今パク・クネ政権と結びついている。で、それからハンナラ党の右派勢力、右派議員たちとも結びついて動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見てるんですけど、日本の場合も安倍政権と非常に結びつきが強いですね。で、自民党の中の教科書議連と言われ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のと結びついて教科書運動をやってるわけですよ、彼ら。 그래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이 이번 한국의 교과서 파동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これまでね、韓国の市民運動だとか、研究者なんかが日本のそういう作る会や作る会系のその教科書を批判してき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韓国にも我々と同じ考えの人たちが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彼らは大変それを宣伝すると思うんですね。 한국의 뉴라이트도 일본의 우익도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과거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한 이른바 자학사관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줄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일본에서 만난 양심적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なぜアウシュビッツが起こったのか、その原因と具体的にどう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きちっと書いて、それを二度と起こさないために私たちが何をするのか、なぜナチスが出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をきちっと教えていく。それをやっていかないといつも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韓国で言えば過去にとらわれないでって言えば、例えば軍事政権を批判するようなことはもういいじゃないかと
行って自由に作りましょうって言ったらまた軍事政権復活するかもしれない。そう復活させちゃいけないでしょ。ただ彼らはそこをねこの曖昧にしてるっていうかね、だから危険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네, 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를 일으켜온 극우 세력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닮았다면서 반기고 있는데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부실 교과서 파문에서 역사적인 시각을 둘러싼 역사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세 김무성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기업인 교학사를 집권당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쓰거나 왜곡했다는 평을 받는 부실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가 뉴라이트 학자들의 대표격인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역사와 관련된 3대 국가기관에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역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고쳐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세 번째 모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의 우리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본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는 물론 친일, 독재미화 등의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과서를 대놓고 옹호한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정적 사관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세영모 등 일본의 극우학자들이 먼저 제기한 자학사관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나머지 7종 교과서가 그렇게 자학사관에 빠지고 근대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독재를 찬양하면 그러면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되는 것인지, 독립운동 대신에 친일을 찬양하면 그게 긍정적인 역사서술이 되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그 사물을 갖다가 거꾸로 보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해석을 지금 뉴라이트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 4일 발족한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엔 현재 10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 중입니다. 새누리당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모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실세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의 초청 강사로 나선 인사는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교수 등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거나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학자입니다. 4차 모임의 강사도 교학사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순수한 뜻으로 역사교실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청 강사들은 뉴라이트 일색입니다. 뉴스타파는 다시 한번 김무성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강연은 역사 그 좌파의 전쟁의 이제 일환인가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의원님? 왜 대답 안 하시죠? 질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전혀 의도 없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이념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너무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자, 그만하세요.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역사교실 모임에 초청 연사로 나선 허동현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내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좌파의 역사전쟁을 언급한 김 의원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역사 기억을 둘러싼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억을 둘러싼 내전적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인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본인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심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자기 중심으로 뒤틀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현재를 이제 과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뒤틀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만 또 차후에 미래 권력을 또 창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권력 싸움인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사 전쟁이라는 말을 선포했거든요. 실제 지난 1년 사이 뉴라이트 인사나 박근혜 캠프 출신 학자들이 역사 관련 주요 기관장을 잇따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학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는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 의장을 맡은 이배용 교수가 지난 9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같은 날 국사편찬위원장에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인 유영익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역사 관련 3대 국가기관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로 채워진 셈입니다. 특히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통이 이룩한 업적들은 조선왕조의 제도적 기반을 가진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고대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통일한 진시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구출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모세 등 일련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카리스마라는 것은 보통 쓰이는 용어가 아닌데요. 세계 역사의 카리스마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카리스마예요. 이승만은 그 급에 속하는 말입니다. 또 지난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친일 인명사전의 발간을 위한 국고 지원을 반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려고 한달지 하는 것들이 전에 없는 새로운 민감한 정책들인데 되돌아보면 일제시대에 식민당국이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왜곡시켰던 것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식민 통치에 유리하게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역사를 훼손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행태와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형식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뉴라이트 교과서와 유영익 국편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역사 전쟁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전쟁이 아니죠. 그럼 왜 역사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인 사실 인식보다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팩트는 없고 인식만 가지고 논쟁하는 건 그건 역사 논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역사를 가지고는 토론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지. 역사 전쟁이란 표현 자체 말이 안 돼요. 과거의 역사를 해석을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가? 절대 아니죠. 또 과거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미화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가 미화될 것이며 현재 입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호도될 것인가? 아마 기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또 하나의 역사에 어떤 누를 끼치는 왜곡을 가져오는 그래서 뒷날 거기에 덤으로 얹어서 또 다른 그 심판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에 규탄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보면 문제거리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하라!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이 교학사 교과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크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일제시대에 대한 미화입니다. 일제시대를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시켜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를 미화하게 되면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하고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제 이승만을 상당히 영웅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승만은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에서 탄핵당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받고 독립운동가에서 탄핵받고 심지어는 박정희한테도 부정당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해도 이만저만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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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요. 요즘 국내 상황을 보면 요거 살짝 아주 조금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투쟁의 역사가 맞지만 역사책은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고 말이죠. 교학사 교과서 문제, 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역사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빨갱이 사냥, 즉 이념 대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굴종과 전쟁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였고 강요를 이기지 못한 이들은 이에 따랐다. 문제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288쪽의 내용입니다. 일제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친일한 게 아니라는 친일파들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 최남선에 대해서도 잘한 점도 있다며 이른바 공과론을 들고 나옵니다.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주면 좋을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공과론이 수구 세력들이 일제의 식민지 공략에 앞장섰던 박정희와 백선엽 등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해 개발한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무려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근현대사 부분이 20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이미 10여 년 전에 정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제주 4.3 사건은 남여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이라는 관변 측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대목에서는 과연 대한민국 역사책인지 일본 역사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생각해보기란에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기 과제 같은 것들을 던져 놓으면서 객관적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고바야카 히데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교사나 학생들이 알지 못하면 이래서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동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쓴 고바야카 히데오의 이게 원래 자필을 쓴 거예요. 자필을 쓴 회고록인데 그 제목이 민후 조락 사건이에요. 여기에도 이 고바야카 히데오가 왕후라는 표현을 써요. 민후라고 씁니다. 민후, 조락이라는 것은 왕이 죽는 것을 조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민후를 왕후라고 하지 않고 다시 교과서에는 민비 조락 사건으로 또 네, 무려 327건의 출처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반면 다른 한국사 교과서는 아예 인용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30곳 미만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위키피디아는 오류가 많은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레포트를 학생들한테 낼 때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면 100% F입니다.
위키피디아 스스로도 위키피디아에 실린 내용은 관련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작성한 것이 많고 저급하거나 논쟁거리가 될 만한 편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의 확실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교과서에 위키피디아에서 베껴온 글이 많다는 것을 본 학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들은 건데 되게 황당해요. 아, 왜 황당해요? 사실 이렇게 배우는 학생으로선 가장 정확하고 바른 사실에 기반한 걸 배우는 게 사실 맞잖아요. 심지어 교과서 293쪽에 이승만의 단파방송이라는 글의 출처는 네티즌들이 패러디물을 자주 올리는 사이트 DC 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책임지는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도 오류가 많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주어진 지필기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날짜를 착각한다든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맡긴 심사위원들도 주어진 기간이 너무 짧고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못 잡아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책임은 검정위원들에게 떠넘깁니다. 최종 감독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 그게 심사위원들 점수에 80점 이상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탈락시킵니까? 국사편찬위원회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봐주기식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뉴라이트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러나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문제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친일파를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각했으며 이승만과 박정희의 과오를 합리화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김경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부분은 모두 68쪽입니다. 여기서 절반가량인 35쪽이 독립운동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이승만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12쪽에 등장합니다. 이승만이라는 단어는 36번 나옵니다. 반면 김구는 8번, 안창호는 본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윤봉길 사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사진은 무려 5장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을 띄우게 한 겁니다. 뭐 이승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일정한 수준을 지켜가면서 띄워야지. 이거는 금도를 벗어난 수준의 이승만 띄우기입니다. 미화입니다. 이승만은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됐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교과서로서는 이례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현대 정치인을 영웅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필자의 대장품이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승만의 비중이 김구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상에서도 그렇고 광복 이후의 위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상도 그렇고. 반면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축소가 눈에 띕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한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전사한 이유군이 두꺼운 털모자와 빡빡한 외투 복장으로 총을 메고 사진을 찍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사진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은 미상, 엉뚱한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 교과서의 262쪽, 조선청년연합회의 결성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초대 주필인 장덕수가 동아일보에 쓴 글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 글이 실린 1920년 7월 12일의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보니 글쓴이는 장덕수가 아닌 북청조우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장덕수가 쓴 글이라고 옮겨놓은 겁니다. 조우라는 사람이 무명인사도 아닙니다. 당시 신문을 검색해보면 꽤 많이 나오는 함경도의 북청이라는 데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신간의 운동을 벌이고 1933년에 일제경찰에 잡혀서 고문을 받은 끝에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 순국입니다. 이런 분의 글을 장덕수의 글이라고 버젓하게 왜곡해서 올려놓는 이런 작태가 엉뚱한 사람을 사진의 주인공으로 쓰고 글쓴이의 이름까지 바꿔버린 이 교과서. 그런데도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교수 2명이 집필을 주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명희 교수는 석 달 전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집필 기준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그 민족사의 큰 흐름과 관련되는 주요한 팩트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자. 그러나 그가 주도한 교과서엔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 3일 분석을 하던 끝에 전문가 집단들이 취합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중대한 사실 오류, 왜곡, 과장, 축소, 누락, 심각한 편파 해석, 그 다음에 표현이 부적절한 것들. 먼저 수치 오류. 332쪽.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81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1972년 11월 7일 월간경제 동향보고. 여기에는 198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발견됩니다. 결국 당시 국민소득 목표는 1,000달러. 그런데 지필지는 이를 무려 10배나 부풀린 겁니다. 중요 사건의 연도를 틀리게 표기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교과서 354쪽.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된 사항들은 1945년 2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 발표된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 재확인됐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1945년 2월엔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오류입니다. 45년 2월에는 얄타 회담이고요. 포츠담 선언은 45년 7월입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시험 낼 때 제일 만만한 게 다음 선언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틀립니다. 이거 교과서 문제 못 냅니다. 이거. 네티즌들이 만드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베낀 대목도 자주 보입니다. 교과서 292페이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키피디아 김성수에 관한 설명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252페이지의 고종 독살설에 관한 설명도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베끼면서 같다를 같으며 했다를 하였고 등 어미만 살짝 바꿔 실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베껴온 것으로 추정되는 교과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과서의 사진 및 인용자료 출처를 살펴보면 위키피디아, 구글, 네이버, 네이트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제시하는 561건의 인용자료 가운데 했다며 조집니다. 재벌들과 사돈관계로 얽혀있는 대한민국 수구 매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인데요. 대기업의 폐해를 지적한 게 마치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는 논조입니다. 조선일보를 은퇴한 언론인 조갑재 씨도 거듭니다. 전형적인 빨갱이 사냥 수법입니다. 이 교과서를 탈북자한테 보여줬더니 다 읽고 나서 한마디가 이거 북한에서 써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진 자체가 정교조 교사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거의 비판하지 않아요. 친일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졸지에 빨갱이 취급을 받게 생겼다며 시민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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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선언 전국 학부모 회견이라는 제목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호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상황이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친일파의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원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일파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역사교과서를 좌우의 논쟁으로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좌우의 논쟁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않은 양심의 문제의 논란의 일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자녀들에게 교학사 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어떤 문제를 담고 있고 그것으로 배우면 당장의 수능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왜 그게 올바르지 않은지를 학부모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들, 저희 회원들을 통해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게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불채택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냐고 했답니다. 그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걱정 마세요. 김 의원님, 새누리당이 안 나서면 일본이 나서 보호해 줄 겁니다. 라고요. 김무성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는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한국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사 한국 교과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시각도 문제입니다만 이 책으로 공부했다가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이나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류가 많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 한국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시대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담긴 게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진실만 이렇게 꽉 알차게 꽉 담아놓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이 가운데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을 다룬 부분, 소총을 맨 앳된 소년병의 사진, 사진의 주인공은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해 그해 8월에 전사한 학도병 이유군으로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인물은 학도병 이유군이 아닙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그해 8월. 이 같은 친일 시각이 강조된 교학사 교과서가 통과되자 제일 기뻐한 쪽은 당연히 일본이었습니다. 검정 직후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가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어 극우 성향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이 나섰는데요. 한국 교과서 문제 반성해야 라는 제야의 칼럼을 통해 그동안 일본 후소사 교과서를 비판해온 한국이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함으로써 일제의 식민 지배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나섰는데요. 역사 정의 실천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를 위한 국민 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변조 왜곡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역사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겠다. 친일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이 결여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 교학사 교과서 45종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이번에는 교학사를 중심으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교학사는 언론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며 문제의 역사 교과서 출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뒤 이번에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나서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은 종북 세력이라며 소위 역사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7종 교과서가 모두 다가 인민위원회의 운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은 우파 세력, 친일파, 지주, 자본가 세력 등등으로다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도 세력들을 이와 같이 매도하면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이 세워져야 됐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러한 교과서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과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교학사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저자들의 뻔뻔함과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문제 교과서를 검증해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들의 든든한 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북 좌파들의 사관에 의하면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 이후 지금까지 65년은 우리 5천년 민족사의 가장 큰 발전을 갖다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전 세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를 가지고 이 종북 좌파들은 부끄러운 이 역사다 이렇게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새누리 김무성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며 이른바 역사전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정원 게이트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새누리 측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좌성향이라고 하는데 유독 우성향 교과서 하나만 먼저 잡는 것은 산업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지지를 통한 이른바 역사전쟁을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일제의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수구 매체의 에이스 조선일보가 거들고 나섭니다. 조선일보는 교학사 교과서 한 권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교과서 7종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판할 게 없었는지 교학사 교과서를 뺀 나머지 교과서들이 대기업의 독점 등 폐단을 부각